소감도 되게 멋있잖아요. 감독님 머리가 오늘 안 찍어도 돼. 어제 밤에 요번에 어딜 갔냐? 우리가 뱅글라데시, 인도, 예. 뭐 유럽에 한 서너 군데 아, 돌아와서 다시 뱅글라데시로 해서 원래 하고는 조금 맞지만 지금 어차피 그렇게 요거는 전부 사무실이 되겠어요. 대명체가 한 30평인데 사무실이 일하는 석이 옛날에 행랑방이라고 그랬는데 행랑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사무실이고 행랑방이 안에 들어가. 안에 여기는 이제 목수들이나 그런 사람, 고침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심선하는 아주머니들이, 바느질하는 아주머니들이. 아니 8살때 동기오기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했었잖아요. 거기 뭐 여기에 그 외국인이 보고 거기 출전한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최신의 아니다. 그 저기 옷을 다 줬잖아. 그래서 상 받을 때그 노선이 장관이 아, 웬일이야. 누구지? 유명한 목사하고 우리 최 목사님 같이 하지? 내가 뉴스보다 한참 정말 어울리는데요. 분명히 여기 징조부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징조부가 저쪽에 이게 원래 이게 구현성이 아니고 저 뒤에 보이는 집은 저 뒤에 아예 뒤에 있는 집은 집안에 가묘 조상들도 예예 가묘를 밑에를 모시고 나 왜 부인네가 난데 뭔지 알았네. 은행이 떨어져서. 예예예예 우리가 얘기한 아유 아 바쁘게 150 붙여야 된다고. 아니 나 일찍부터 가야 돼. 말차나 타는 거 가자. 사랑채라 그래? 별채라. 간장 냄새가 나긴 나네. 이건 안 채고요. 이건 사랑채고. 근데 이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1930년대. 저도 나올 어떻게 지을까. 와우. 오. 네. 그거.
앞에 저기 우리 집에 문제야. 산자에서 어차피 직방인데 조금씩 벗어나가지고 한참 가면은 이제 공간이 좀 좁다니까. 예, 그럼. 유케라님, 정혜숙님. 이렇게 여기 여자분이 요 근집입니다. 여기 둘이. 네, 오스틴. 네. 이런 데서 한복까지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옛날 경험이 더 잘 되겠는데. 자, 이따가 가까워. 하루에요. 지금 앞에 책을 서책자 4.3 제주 4.3이 뭔가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서책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호텔에서 책을 아마 월드뷰 받아보신 분 다 드렸거든요. 들어가실 때 드렸죠. 영원 수업 받아보셨죠? 거기 그 월드뷰의 그 커버 스토리 그리고 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용훈 이수만 학당의 이용훈 교수님의 글을 전체 거기다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책을 다 방에 배치를 해서 들어가시기 전에도 드렸고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 수업은 오늘 그 책은요 영원 무역의 그 앞으로 후계자 되는 셋째 따님 되시는 성내은 부회장이 만든 책이에요. 아버지 성귀하 그런 누구인가 딸이 아버지를 쭉 적어놓은 아주 재밌는 글이에요.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기업이 흥하고 기업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원 수업도 책을 2권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책도 한번 제주 4.3이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박사 앞으로 나오실까요? 여기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성기학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자마자 이곳의 좋은 공기를 벌써 흠뻑 몸으로 이렇게 흡입하셔서 그런지 차 안에서 뵐 때보다 표정들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모여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동작이 빨라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동작이 되게 빨라요.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1분 1초를 아주 귀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우리 유지영 박사예요. 그래서 영어를 할까요, 둘 다? 우리 유 박사는 커뮤니케이션 학위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행사에 주로 많이 이보다는 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고택 보니까 우리 유 아나운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고택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차에서도 발자취, 흔적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 발자취를 따라 찾아 나서고 또 모인 우리들 이 생각을 하면서 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청년 고택에서도 역시 우리 성기학 회장님이 이 고택의 역사를 이 지역의 성씨 일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여기서도 흔적, 발자취 그러면서 뿌리 그걸 또 우리가 이어가는 우리들 이런 걸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이신
우리 조혜자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11개월 전에 인수 박사가 살아 계셨으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여기로 오실 거예요. 한 번은 다녀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이 화장을 이렇게 아끼고 인수 박사 못지않게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평범한 것이 특징인 기업가, 이 오늘 고택 우리를 초청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이제 우리 성기학 회장님은 우리 이화장 패밀리나 마찬가지예요. 네, 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그렇죠. 함께 생활하셨던 분이죠. 네, 가까운 근처에서 집이고 네, 이웃사촌처럼. 우리 있을 때 조 여사님 시집 오셨어요. 맞습니다. 시집 오셨거든요. 이화장의 이웃사촌이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바로 가까운 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기학 회장님은 이승만 대통령의 또 하나의 아드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심을 갖고 잊지 않고 이화장을 챙기고 이승만 기념사업을 챙기고, 그래서 항상 패밀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승만 기념사업회는 역대 회장이 목사님이 한 분이 하셔서 5대 회장인데 용산교회 유길준 목사님이 회장을 하셨는데, 그 앞뒤는 정신들이 그냥 주말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14대 회장을 목사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미주총회에서 이승만 운동을 계속 해주셨던 미주총회장 김남수 목사님이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맡아주셨습니다. 김남수 14대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면 다시 뿌리를 찾아간 것이다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인들 가운데 덜 정치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덜 정치인. 그래서 그런지 또 이 자리가 매우 또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트러스트 포럼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큰 대의가 또 신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신뢰의 주제와 가장 그 맞는 이미지로 우리가 늘 함께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최재형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전 감사원장을 지내셨고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과 이소연 여사님. 최재형 의원님을 뵐 때마다 더욱더 보기 좋은 것은요, 제가 뵐 때에 그렇게 자주 뵙는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뵐 때에 대부분은 우리 이서연 사모님과 함께 뵐 수 있어서 함께 두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늘 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보기 좋습니다. 그 해군 최대령께서요, 미국에서 배를 타고 끌고 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작전 뭐죠? 5월 17일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고 그 최대령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바로 우리 최재형 의원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소연 여사님은 2대 영문과를 나오신 어머님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옆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참 깊은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자, 다음에는 오늘 이 트러스트 포럼에 건국의 원혼이라는 제목으로 이승만이 말씀하실 우리 이영훈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승만 학과 교장으로도 계신 이영훈 교수님 잠시 후에 오늘 많이 오신 분 가운데 그 정신병으로 입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한 모양이에요. 정신과 대한민국 그 뭐죠?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죠. 기념사업회 상근 부회장 김유광 박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들의 고향을 소개하겠습니다. 별들의 고향 하면 이장호, 이장호 하면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30주년 별들의 고향 30주년 기념 행사도 50주년. 하셨는데 30주년이죠?
50주년. 네, 50주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도 네, 저를 깎았네요. 네, 50주년 행사도 하셨는데 오늘도 늘 변함없는 꿈꾸는 소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이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소개를 본인이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러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여성 앵커로서는 1호로 저희 아나운서 세계에서 제가 아나운서 세계에서 그래도 여성 앵커는 1호 박찬석 의원 맞죠? 늘 그러시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의 앵커를 톰 브로커니 많은 앵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나와요. 바브라 하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바브라 월터스. 월터스가 안 나오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나와요. 자, 박찬석 의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브라 파드 아니십니까? 트러스트 포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인격이죠. 네. 그리고 오늘 신앙인들 미국에서 많이 오신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남대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천사 장로라고 합니다. 차기정 장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크게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 이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부르겠습니다. 전무식 씨 어디 계십니까? 전무식 선생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디서 오셨죠? 목이 좀 아파. 필라델피아입니까?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전홍식 목사님. 네. 어디 서시다 말씀한 이광수 이승만 학당 수료생입니다. 네. 허준희 이승만 학당 허준희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KBS 출신 김기호 국장 어디 계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4.3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제주 4.3 무엇인가? 4.3의 여전사 전민정 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입니다. 박현래 박헬렌이죠. 그러니까 박헬렌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그러면 실 받으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셔야죠. 박사님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두 분 소개하셨고 이주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애틀란타 맞죠? 네. 애틀란타 이주배. 그 다음에 최낙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애틀란타입니다. 유정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죠? 김줄리. 어디라고? LA입니다. LA 로스앤젤레스. 유케라. 여사님. 필라델피아죠? 그 다음에 서순남.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승호. 네,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 해외 담당 자문위원 정혜수 어디 계십니까? 워싱턴으로 가겠습니다. 정인양, 정진영 네 분 어디 계세요? 워싱턴에서 그 다음에 이상진 DC죠. 네, DC. 워싱턴 DC. 다음에 이상진, 이영희. 네. 그 다음에 정경호 정학자. 마이크가 네. 나라대. 올려면 좀 올렸다. 받아.
그 다음에 마이크 볼륨 그죠? 좀 올릴 수 없나? 그거 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또 그럴 수가 있죠. 약속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진, 이영희 두 분이 하셨고 정규모청 학자 소개했죠. 아직 안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뉴욕에 이번에 총회장 되신 김명호 김인자 회장님 또한배 자, 다음에 필라델피아 손태수 총무대 계십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셨던 정치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명근 의원님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잠깐 드리시죠.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님이 몇 살이시죠? 저요? 네. 이제 90년 한 몇 선? 아니 몇 번? 몇 번? 5번. 5선이시죠? 5선 하셨는데 앞으로 더 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만해요? 조금 더 하시지 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최일홍 씨 어디 계십니까? 쉽습니다. 최일홍 씨. 네. 그 다음에 박진아 박그레이스. 네. 뉴욕. 노기성 이인희 목사님 네 분. 뉴욕 회장. 뉴욕이 아니라 대뉴욕이죠. 대뉴욕. 그 다음에 대시애틀 공홍기 공원지. 대자분기가 기분 좋죠. 시애틀. 네, 아주 시애틀은 멋진 관문이죠. 예, 오십시오. 거기는 미국의 관문 시애틀. 그 다음에 미주 총회 사무총장 황일봉 장로.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애틀 전 회장 한영석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애틀의 이승만 선양사업의 군번 제1호 황기현 이사장. 저 집에서 제가 몇 밤을 잤는데 이인서 박사님 모시고 가서 몇 번이나 가서 신세를 졌는데 저분은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 네 분의 자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라서 항상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씨 어디 계십니까? 김영환 뉴욕 그 다음에 이종명 목사님 뉴욕 사무총장. 오레곤 오정방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오레곤 회장. 김회자 회장님 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소개를. 네,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다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저분은 아까도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9일에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벤프리드 장군이 수송기 이렇게 해서 하와이에서 이화장으로 서울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 벤프리드 장군이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와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벤프리드 장군이에요. 그래서 벤프리드 장군이 베풀었던 그런 일화들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벤프리드 장군의 시신이 수송기를 이인수 박사가 모시고 서울에 도착해서 이화장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가족장으로 했는데 그 장례식, 그 서거 장례식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서울 시민이 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서 마이크 들고서 천의 몸으로 애썼던 지희순 여사가 저기 앉아있습니다. 방송 아나운서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한 장 나와요? 이걸 같이. 네, 사이좋게 주고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 자리에 회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 또 장로님들 많이 계셔서 아주 거룩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소개, 그리고 은총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1차 오늘 트러스트 포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딱딱하게 예식을 하지 않고 바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죠. 20차 정도니 청년 포럼을 열며 우선 먼저 트러스트 포럼의 최재형 대표님을 모셔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미주에서 오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 총회 여러분들 뵙고 오늘 두 번째 뵈니까 너무 더 아주 친근하고 오랫동안 같이 뵀던 그런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같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고 전하려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창녕에서 열리는 트러스트 포럼, 우리 트러스트 포럼 회원회 미주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승만 기념사업,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그리고 트러스트 포럼을 후원해 주시고 뜻깊은 이런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 전후에서 우리나라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건국을 언제 했냐, 뭐 일제시대에 국적이 뭐였냐, 아주 그냥 어지럽게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웠던 기억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상당히 이상하게 이상한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친일이라는 그런 또 프레임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도 보니까 요즘 서울에서는 이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인데 큰 현수막에 친일 교육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자꾸 친일하는 반일 이런 프레임으로 와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그런 술수가 참 보면 볼수록 야 저거 이제 그만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친일 반일 이미 그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3.1 기미 독립선언문에 우리 그 선조들께서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뭐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그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리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기술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진리를 응징하고 잘못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선조들께서 이미 일본을 극복하고 우리 앞나라를 개척해야 된다는 것을 3.1절에 3.1운동을 하시면서 천명을 하셨는데 아직도 뭐 일본을 친일하느냐 뭐 반일하느냐 이거 가지고서 장사하면서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승만 학당 이영훈 교장 선생님께서 건국의 원훈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주에서 미주총회에 계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대의 이승만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의 서신 곳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는 어떤 삶의 궤적과 여러분들께서 이루어진 그런 업적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녕에서 열리는 트러스트 포럼이 우리 건국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기리고 전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창녕 트러스트 포럼에 왔을 때는 이인수 박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트러스트 포럼 회원 여러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조희재 여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트러스트 포럼 이승만 건국사업회 기념사업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포럼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격려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자 기념사업회의 새로운 회장님, 지금까지 걸어오신 모습처럼 강건하면서도 온건하고 조화롭게 앞으로 또 기념사업회도 그렇게 더욱더 발전해 나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든든하게 우리 김남수 회장님을 모시고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경상남도 창녕까지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아주 오래된 마을, 오래된 집, 그런 아주 임프레시브한 그런 숙소와 강의실 또 이런 아름다운 패시리티를 오픈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믹스드 이모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게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또 지금 와보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호스트가 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어정쩡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정쩡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부족한 건 죄송하고 이런 믹스드 이모션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50년 정도 목회를 마치고 30살에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80이 되니까 50년을 마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설교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해서 설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뭐길래 이 율법주의자로 철저한 다른 종교, 다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생애를 다 바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라는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바울이 깨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터키에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또 바울 사도가 다녔던 이 많은 지역도 순회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복음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아마 그게 저의 목회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을 억지로 뉴욕에서 책임을 맡고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적 정치가나 세기나 세상에 말하는 영웅이나 혹은 교육가 혹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걸 넘어선 다른 모습, 다른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이 총리는 위대한 지도력과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참 대단한 수완가의 그 복잡한 이슬람, 공산주의,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이 국제 정세와 종교 소용돌이 속에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참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건국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 세계적인 나라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고 또 인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디 같은 분은 대영 제국을 상대로 무서운 투쟁을 비폭력 정말 폭력도 쓰지 않은 이런 운동을 했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세계 윈스턴 처치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토머스 제퍼슨이라든지 민주주의나 이런 인권이라는 걸 막 해서 훌륭한 나라를 세운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분이 결정했던 정책과 이분이 가졌던 사상과 행동 그리고 그의 결단은 그런 어떤 분보다 다른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결론 지은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에 대한 회심, 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만든 그런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자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인 영생이라는 영혼이라는 이런 깊은 진리를 아마 제가 감히 이 박사님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던 그 질문의 대답을 우리 이 박사님이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신앙과 복음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삶을 그리고 정치를 건국을 이루어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교육했던 배경, 토지를 나눈 배경, 그리고 포로를 석방했던 결단,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속박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신 분으로서의 사랑,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을 보고 이분이 건국을 하셨고 정치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교육을 하셨고 모든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거기 두셨다고 생각하니까 자비를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역사의 주인공들이 계십니다. 그때 몇 살이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하여튼 다 역사적인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모두 이분이 가졌던 건국 이념 이상의 인격 이상의 깨달았던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위대한 자유와 영원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분을 잘 신앙도 함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트러스트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여 여러 번 저도 참석을 했고 또 봤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 이런 원칙을 정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자 이런 것들을 몇 개 정하고 목회를 쭉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인기를 얻지 말고 신뢰를 얻어라. 인기를 얻다가 신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신뢰가 명예나 인기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트러스트 포럼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믿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격려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수 회장님의 격려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접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깊이 마치 묵상하듯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격려사는 우리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님의 격려사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사실 물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이 더 존경스럽게 들게 되는 것은 한 가지 단어를 표현하자면 포용력이라는 단어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해외에도 많은 또 기업을 확장하시면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다양한 분들을 뭐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기업적인 면에서 그렇고 포용하시는 그런 넓은 모습이 이 자리를 더욱더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격려사를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창녕이라 모두 창원하고 혼동을 하는 장소인데 여기 오기가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또 여러분 또 오신 분들께는 더군다나 더 감사드리고요. 또 한옥의 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편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 점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좀 부족하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훈 선생님 또 말씀 제가 기대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고 저는 또 시애틀에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애틀에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나중에 시애틀 분들께 다시 따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애틀에 그 아웃도어 리서치라고 하는 그 브랜드, 조그마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 가서 사업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러스트 포럼은 보시면은 Rebuild the Trust of the People. 아마 영어권의 사시기 때문에 저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 2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영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락해가는 믿음을, 트러스트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그래서 왜 트러스트 포럼인가? 신뢰 회복인데 결국은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은 일관성입니다. 변함없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변함없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이 되고 시민권 얻었지만은 끝까지 나는 코리안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관성은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믿게 해야 믿음이 온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개념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용훈 박사의 갖고 있는 그 해박한 넓게 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자, 오늘 건국의 원은 이승만 초청하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자리에 짧은 소견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이 트러스트 포럼 최재형 대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미주에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 지역의 간부님들이 또 특히 자리를 채워주시는데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저로 하여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님 김남준 목사님과 문무일 사무총장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한 몇 분 정도? 한 30분 정도. 예. 제가 그 30분간 말씀을 드릴 그 제목은 건국의 원훈 이승만입니다. 이 말은 그 196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도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원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가는 공로자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흔히 가끔 이 말을 자주 인용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1945년도 10월 달에 이분이 미국에서 33년 6개월의 생활을 끝내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건국하기까지 3년간의 스토리를 다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만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3년 만에 이분이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전 국민은 통일하자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 33년 만에 돌연귀국 이렇게 해서 김포공항에서 미군 용기를 타고 내렸을 때 그 모습을 어느 기자가 촬영이 한 것 같은데요. 귀국 제1성이 전 국민은 통일하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후에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 말은 그 영어권에서는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 기원을 찾으면 뭐 고대 그리스 이소 신화에도 나오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영국의 헨리 오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와 전쟁을 할 때 그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뭉치면 살고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랬습니다.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죠.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90몇 년인가 미국의 유명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전쟁 때 자유아님을 죽음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신 그분도 이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의 처칠 수장이 히틀러와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 어두운 밤이 다가오는데 하나로 뭉칩시다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정치 지도자가 큰 전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께서는 누구나도 이런 내력을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뭔가 큰 전투를 앞두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우리 적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큰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전 국민 단결합시다. 그런 이야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가 조금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열흘 뒤에 소련의 해군이 장차 연합군과 더불어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그 회담을 하는데 영국과 미국과 중국과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서 전후 처리를 하는 외상회담을 합니다. 런던에서도 있고 몇 차례 두세 차례 있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거 한 2년 전에 발굴이 됐어요. 일본의 어느 정치학자가 모스크바 공문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일본 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그 정치학자가 조만간 논문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자주 찾아봅니다만 아직 한 논문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짐작에는 장차 있을 외상회담에 소련이 뭔가 우리 거다 하고 내놓을 그러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이 초록색으로 이 38선은 이미 미국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또 북한은 우리가 러시아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사할린하고 이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도 일본이 미국 소련이 먹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부산, 부산 앞바다 그 전령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련 해군이 차지하겠다 하는데, 근데 과연 이것을 놓고 그 9월 20일 한 달 뒤에 외상회담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아마 그 일본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아직 논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짐작에는 이런 지도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소련이 가져가겠다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소련이 런던에서 있던 외상회담에서 오늘날의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항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 영국과 미국이 노했습니다. 흑해 안에 갇혀 있는 소련의 해군이 지중해를 나와서 지중해 북아프리카에 있는 트리폴리 항구를 소련 군함으로 차지하겠다 했을 때 노했다. 그런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혹시 부산항구도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추측입니다만 조만간 무슨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을 때 이분은 소련과의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전형도 유명한 것이죠. 1898년 그때부터 우리가 47년 전에 청년 이승만이 독립일대 만민공동회에서 선두주자를 나서가지고 그 대러시아 투쟁을 벌였는데 그때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 전형도를 해군의 석탄기지로 저장고로 조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고종이라는 임금이 황제가 그거를 넘겨줄 그런 그 판에 그 이승만이 독립협회 만민공동을 이끌고 그거를 저지시킨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47년에 그 사건을 이승만은 아마도 회상을 했을 겁니다. 야, 이제 본격적인 러시아와의 투쟁이, 소련과의 투쟁이, 전쟁이 앞에 놓여 있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을 하시기 전에 이 조지 윌리엄스라는 그 하지 장군의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친은 프랭크 윌리엄인데 공주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 영명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1907년에. 그리고 그 프랭크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이 조지 윌리엄스가 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합니다. 잘해서 나이 10대까지 한국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하지 사령관을 그 부대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하지 사령관이 정치 고문으로 이렇게 이제 발탁한 분인데 이 부친 프랭크 윌리엄스는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바로 들어와서 자기가 세운 학교를 보살피다가 한 3년 뒤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그런 저 한국에 대해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기독교 교통으로 굉장히 큰 어떤 그 역할을 하신 그런 분 집안의 그 자제가 조지 윌리엄스인데 양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조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시 한국인들이 우리 대통령이라 이승만을 부르면서 그의 귀국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우리 대통령 언제 오십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지 사령관에게 몇 차례 그런 보고를 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하지 사령관이 이것을 동경에 메가드 사령부에 보고를 하고 메가드 사령부가 미국의 연합합참에 그걸 보고하고 그래서 연합합참이 미 국무성하고 좀 독촉을 해서 그래서 귀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미 국무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막았습니다. 그 미국의 전쟁기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귀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분이 33년간 나라를 비웠습니다. 나라를 비웠는데도 어떠한 인기를 갖는 분인가가 몇 달 뒤에 1946년 4월 달에 서울에서 이제 미소공동회가 열려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공동위원회에서 장차 한국을 신탁 통치할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제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론 거기에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면서 회담이 시작되는 걸 보고 남쪽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했는데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이 뒷받침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편도 제공하고 그리고 미 군정의 그 헌병들이 또 호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쪽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더불어 46년 4월 16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천안에 도착하니까
천안의 역 앞에 광장에 3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요 숫자는 제가 신문을 따라 당시 신문을 다 뒤져서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대전에 도착하니까 4만 명. 그 다음에는 뭐 영동, 옥천을 거쳐서 김천에 가니까 4만, 대구 10만, 뭐 이런 경주, 부산, 마산, 진주까지 왔습니다. 부산에서는 20만 군중이 모였다. 뭐 신문기자가 대강 보고 쓴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같은 인파들이 모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배를 타고 진주를 거쳐 순천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전라남도 보성, 벌교, 장흥, 영암, 영산포까지 부두 나로나라에 들릴 때마다 수많은 백의의 인파들이 그걸 환영을 했고요. 목포에 도착하니까 3만, 광주 5만. 근데 서울에서 미소공동회가 이제 파탄이 난 서울의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중단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미소공동회가 이제 정리되는 과정, 이렇게 파탄이 나는 과정을 보고 전국의 추이와 여론을 살핀 다음에 6월 3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읍에서부터 다시 남순 여행을 계속하는데 6월 3일 정읍에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게 된 거죠. 한 달간 서울에 가서 여론을 살펴보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한 다음에 남한만이라도 단독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전주에 도착하니까 전주의 덕진광장에 5만 명 군중이 모였고, 이리 여가면 7만, 군산에 20만 명이. 그 다음에 공주를 거쳐서 청주, 진천, 장호원 그렇게 해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일주일 쉰 다음에는 인천을 갔고 또 일주일 쉰 다음에는 개성을 갔습니다. 383 바로 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만 제외하고 거의 전국을 한 바퀴 휙 도는데 저 인원을 다 합하니까 숫자가 없는데도 있고, 또 자동차로 여행을 하실 때 연도에서 아마 기다려서 한도로 한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만 다 합하면 한 8, 90만 됩니다. 8, 90만 되는데 당시 남한의 호가 한 300만 호 정도 됐어요. 30만, 한 8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숫자가 없는 거 다 합하고 연도에까지 나오면 합하면은 저는 한 150만이 되지는 않았을까. 300만 가구 중에서 한 가구당 이 가장이 한 사람만 나왔다 치도 그 통과하는 그 연도의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이승만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다. 이 KBS 당시에 필름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다닐 때마다 그 필름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주로 환대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1911년에 남쪽을 한번 쭉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까지 여행을 했는데 이분이 30몇 년 만에 1911년이니까 35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코스를 한 번 도는데, 그 1911년에 이분이 이제 전국을 돈 것은 각 지역의 그 YMCA 그 청년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의 최초의 철학 박사가 강연하는 걸 듣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이승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남쪽에 이때 46년도 여행에는 곳곳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분을 환영했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승만 그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그 모금 사업을 하니까 전주에 어떤 분이 나이가 80 가까이 된 분이 참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는데도 500만 원을 이렇게 희사를 하면서 사진까지 희사했어요. 우리 집에 아버님이 소중하게 간직하러 하는데 갑오 같은 사진인데 장차 기념관을 만들면 전시를 해달라. 그 사진이 뭐냐 하면
전주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아까 전주에 들렀다 했는데 그때 전주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여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것을 그 여자분의 아버님이 소중하게 간직해 오면서 이거 좀 나중에 전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를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목포에 가가지고는 이 목포역 앞인데요. 당신의 동생일지라도 공산주의 훈련을 받았으면 이미 당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형제간에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놓는 원수와 같은 것이다. 곳곳에 가면서 이분이 부르짖은 것은 공산주의는 위험하다. 일제하에서 우리가 노예생활을 했지만 공산주의 덫에 걸리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많은 여인들이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뭔가 갈구하는 심정으로 이승만 박사를 맞이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역사가 참 많이 발전했다. 1910년에 이승만 박사가 지방을 순회할 때는 여인들은 아마도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인들도 해방이 된 그런 시대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고, 요거는 전주입니다. 전주 벌써 국부 이승만, 벌써 46년 그 단계에서부터 국부다. 네, 이런 것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합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 곳곳에 이런 환영을 했고, 이제 드디어 정읍에 가서는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소련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우리의 강토를 38 이북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소련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데, 그러한 여러분도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마지막 방문지가 어디냐면은 이 38선 바로 밑에 있는 곳이죠. 그 개성을 방문할 때 저 옆에 계시는 저 사진은 로버트 올리버 박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박사의 정치 고문 1942년부터 그래서 이후에 이승만 박사의 책을 중요한 책을 한 2권 쓰셨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전기를 쓰고 했는데 시라큐스 대학의 언론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인데 이승만 박사와 인연을 맺어서 그와 많은 데 자문을 했고 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번역이 돼서 이승만의 대미투쟁 또는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책을 편찬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46년도 그 이승만 박사가 개성을 방문할 때 몇 시간 앞서서 미 군정의 간부들하고 미 군정의 경기도 장관하는 경기도 도지사는 어느 고위 장교하고 개성을 갔어요. 개성을 갔는데 이 박사가 도착하기 3시간 전에 거리는 환영 인파가 줄지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다른 한국 지도자가 그런 인파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런 인파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앤더슨 대리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지도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의 쫄병도 이끌어낼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흔히 뭐 김구, 김규식, 뭐 여운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가 사회에서 서로 권력을 다툰 사람들끼리의 그 이야기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그러면 뭐 때문에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이미 국부로 모시면서 그를 절대적으로 3시간 전부터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얼굴에도 한 보겠다고 다 기다리고 했던가, 뭐 때문에 그랬던가. 미군정은 1946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당시 북한이 막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남한이 어떻게 해서가 주민들이 지주의 토지는 경력 따위 분배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3분의 2예요. 분배하면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가? 유상 분배가 72%, 73%, 무상 분배가 27%. 요 27%가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가자면 이제 일종의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특히 농촌으로 가면 저게 80%, 유상 분배가 80%까지 농민들의 근로적 생활 규율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의 토지를 공짜로 빼앗아서 내가 갖는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친 농경사회에서 축적한 그 근로규율과 생활의 윤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무상물수, 무상개혁 분배가 안 된다. 70% 이상의 한국인들은 그걸 거부를 하고 있었고, 북한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 84%가 다 북한 같은 데서 살기 싫다. 이미 46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공포심을 갖고 있던 우리 한국인의 70, 80%의 사람들에게 반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면서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고 여러분도 결심해야 됩니다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공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69% 소련에게 있다. 미소공의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남한 정부 세우는 게 54%다. 이게 벌써 이승만 박사가 정언 발언을 하기 전에 남한의 주민들의 대다수는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한만의 정부라도 세워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요. 형성돼. 그걸 보고 이승만 박사가 서울에 돌아와서 그런 이 군정의 그 여론조사, 이 4월 5월 달에 이 군정의 여론조사를 보고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총대를 맨다. 그렇게 해서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남전 정부를 세운다 했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지금까지도 그걸 비판하고 있지만 남한 정부의 대다수는 찬성을 했습니다. 4분의 1. 이런 이제 더 많은 통계가 있지만은 이렇게 자기 근로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하면 안 되고 남이 재산을 축적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근로규율과 어떤 그 생활의 윤리에 충실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일단 거부의 대상이고 또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걸 그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이제 떠맡고 나선 이제 우리 이제 이승만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그렇게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정치 감각입니다. 이것은 그 1945년 8월 21일 해방이 되고 난 일주일 뒤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야 해방 소식이 농촌에 쫙 퍼져요. 그때 충청도 그 충주에 사는 어떤 그 치재라는 김인수라는 그 양반의 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으로 일기를 썼어요. 이분은 평생 60몇 년대에 돌아갈 때까지 가쓰고 상투 털고 그다음에 집시 신고 다니고 했던 그 전형적인 조선의 유자입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천인가 거기 가면은 이분을 모시는 영당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그 유학자인데
일찍이 독립단 주모 이승만 이하 몇 사람이 고심열성으로 영미로 넘어가 동심동력으로 밤낮 생각하고 뱃속 가득 경륜을 쌓아 일본 오랑캐 나라를 멸하고 우리 여의지방의 나라를 회복해서 와신산당 36년에 드디어 오늘날에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았다. 참 장하다, 쾌하다. 이분은 전통 유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만 하나의 군왕이 춘추 전국시대에 제가 지금 오나라 월나라 그 부차 그 군왕 이름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나라가 망한 나라의 임금이 월나라 임금입니까? 뭐 부차라는 임금이 와신상당 30년 만에 6년 만에 드디어 나라를 되찾고 복수를 하잖아요.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농촌에 가면 유자들 이런 장성경 회장님처럼 이렇게 고택을 차리러 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천이 와신상당 4년 만에 부차 오나라 임금을 이제 이렇게 복수를 하겠죠. 그런 가운데 전국 시대에 그 자기 힘이 없으니까 영미를 끌어들여 가지고 복수를 하는 이런 거 이 전력을 구상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그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그 농촌 사회가 그런 그 속에서 이승만은 그 자신이 조선 왕실에 계보를 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의 그 영웅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오발렘이 되어가지고 이승만의 큰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 위세를 형성을 위해서 1952년도에 그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했을 때 무려 72%의 그 국민들이 이승만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승만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자유의 존재로 귀하게 만들었고 그 자유의 존재 하나님이 도구로 태어난 인간이 결국은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어떻게 문명이 발전을 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 한국 최초의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자유주의자,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최초의 자유주의자가 이러한 그 역사의 위감을 동시에 받고 있었고 그것이 동시대 한국인들의 그 정치적 두려움.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해방이 된다고 다 좋아했는데 일주일 뒤에부터 대혼란이 시작돼요. 곳곳에서 그냥 공산당이 반론을 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했을 때 이 전국시대의 군왕과 같은 한 인간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강력한 어떤 방공의 진지를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48년도에 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통령 그 독립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메가더 사령관도 오고 각국의 외교사들도 와 있고 한 그 자리에서 다 죽었던 한 고대 국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다. 이 근본적이라면 종교적 일입니다. 종교적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을 긍정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학대를 받아 모든 말과 행동, 생각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우리는 개인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박헌영이나 김일성한테 물어보면은 아시아 공산혁명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다 그럴 겁니다.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들을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쓴 사람 없습니다. 이승만만이 외적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걸 되찾으려고 우리가 쉬지 않고 싸웠던 거 아니냐. 독립운동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요 말은 우리 전 국민들이 어린애 때부터 외워야 되는 국민적 자문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지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서 모든 일에 서양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 사상과 선언을 발전시켜왔다. 그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를 박아 지금의 결실을 보았다. 이 민주주의는 어디서 온 민주주의냐? 서양에서 왔다. 이런 말을 하는 정치가나 학자는 여러분 저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학자나 역사학자, 정치가 중에 이 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는 서양 민주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이 이미 건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민주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패트릭 헤니의 그 말을 인용했듯이 이승만은 늘 국민들한테 우리의 그 나라 세우는 것은 미국의 독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만 되면 축제를 보내면서 우리의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독립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것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양 민주국의 그 뿌리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인간 자유사상의 그 뿌리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국민적 상식으로 보고하고 역사로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에 또 어렸던 분들 많이 수고를 해오셨고 이승만 학단도 좀 한 목소리 끄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미국에 우리 이승만 학당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정확하게 지금 한국에서 이승만 학당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한국의 이승만 학당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예. 이승만 학당이 2016년에 이맘때경에 벌써 8년이 됐습니다만 주로 매주 토요일에 그 수강생을 모집해가지고 10주간으로 그 10주를 한 학기로 해서 그 1년에 3번씩 그렇게 강좌를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양 강의를 하게 되면은 뭐 한 번 정도 끝나는데 그래서는 이승만의 그 산과 같은 그 사상의 체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10주로 이승만의 사상 출생에서부터 뭐 조선왕조 시대, 조선왕조 체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매 10주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또 2018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병동에 그 남산 밑에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이승만에 대해서 연속하는 강의, 더불어서 한국 거리 현대사 강의도 이렇게 쭉 하고 또 때때로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정치 평론도 하고 하는 그런 이승만 TV라는 유튜브 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요 강좌는 전부 21회로 해서 도합 수료생이 한 750명 정도 이렇게 10주간 강의하는데 3회 이상 결석을 하면은 무조건 낙제입니다. 그래서 그 학사하고 측이 그걸 지키면서 그래도 한 750명 정도 그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내면서
이제 학당의 운영비를 이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저 책도 또 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가지고 국내에서도 한 12만 부, 또 일본에서 한 40만 부 팔려가지고 하프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좀 수입이 발생하고 해서 학당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 이승만 학당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셨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뉴스레터를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외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호놀룰루에 계시는 거기에 또 이승만 무슨 거기도 단체가 그 초청을 해서 호놀룰루에서는 6회로 10회 하기 너무 길고 하니까 또 매주 토요일 할 수도 없고 해서 한 열흘간 6회로 축약해서 호놀룰루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당에 저나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책도 좀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겠습니다만 조금 이승만 기념사업회 미주의 여러 회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은 강사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고 얼마든지 가서 무료로 지난번 호놀룰루에서 그렇게 다가왔고 항공료를 이 세상에 공짜를 먹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포럼 2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들은 정리해서 내일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는 많은 옷을 이제 겨울 월동 준비 옷 했어요? 월동 준비 겨울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준비했어요? 해야 되겠네요. 여름이 길었기 때문에. 물어보죠. 집에 옷 가운데 유 박사 노스페이스 몇 개 갖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노스페이스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항상 걸어다니는 홍보대사로 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스페이스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박찬수는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2개요. 2개. 차기정 아나운서는 몇 개? 3개. 이야, 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쭤보십시오. 회장님한테 노스페이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이유를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마이크 들어보시죠. 네, 여쭤볼까요? 사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노스페이스 거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최소한 집에 한 사람은 입는 모습을 저도 실제로 입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비결을 좀 여쭤볼게요. 원래 아웃도어라는 아마 어원이 노스페이스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1950년대까지는 아웃도어라는 말이 잘 없었고 특히 프랑스나 이런 데서 만드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아포드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요. 그래도 노스페이스가 비교적 아웃도어 옷을 잘 만들고 대중화하고 또한 정말 아웃도어의 열심인 사람들이 입는 옷의 표상이 노스페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스페이스가 미국에서 만드는 노스페이스나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고급화가 돼서 좀 옷이 사실은 잘 안 같습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 한국산 옷이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1997년에 론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영원무역이 원래 다른 모든 아웃도어 옷들을 많이 만듭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키텍스라든지 파타고니아라든지 이런 데들 다 저희 공장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그게 아웃도어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거기 제조를 납품을 하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건 자연보호라는 거는 옷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옷을 즐기게 만들고 비교적 유행을 덜 타고 세탁을 좀 덜 해서 혹은 세탁을 쉽게 해서 오랫동안 입는 게 그게 자연보호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들이 모두 많이 사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에는 1조 이상의 매출을 했고, 저희 지난 15년간 소위 NCSI 소비자 만족 지수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요새 장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보니까 저희 명동의 가게의 90%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매출입니다. 90%가. 한 80% 그러고 10%는 동남아 사람들이 사는데요. 세계 경기가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서 갑자기 그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처절하게 좀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벵글라데시에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박찬수 아나운서 저 질문 좀 꼭 부탁하라고. 혹시 벵글라데시에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나요? 벵글라데시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내가 이번에 지금 임시 수반이 된 그 프로페서 유누스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 치타공이라고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치타공 출신이라 맨날 오다가다 만나는 분이 지금 정부의 수반이 돼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자연 친화적인 그 재료, 그 자질, 그 말씀하셨는데, 재질 말씀하셨는데, 인기 비결이자 그 기업가 정신, 그 말씀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우리 하나가 여기 제 손님입니다만은 우리 강정원 기자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타임스에서도 올해 포토 저널리스트로 근무를 하시고 퓰리처상을 2번이나 타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박식한 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그런데 제가 이 강 기자하고 저하고 의기가 투입이 돼서 하는 거는 순경음으로 된 이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는 28자인데 거기는 순경음까지 있는데 일제시에 순경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순경음을 좀 다시 우리가 쓰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언어 문화를 갖다가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우리 아나운서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 기자가 디자이너예요. 포토 저널리스트. 여기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명동 가게에만 특별히 내놓고 해서 했는데 되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 자체가 좀 아름답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13살부터 미국에서 살았고요. 한 47년째 지금 영어 문화권에 사는데 미국 주류 언론에서만 평생 일하고 제가 지금 4년 전부터 한국 가서 문화유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각으로, 영어 기자 시각으로. 그런데 훈민정음을 취재하다 보니까 훈민정음에는 영어에 있는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제 때 1912년하고 1933년 2번에 거쳐서 한글을 제정하면서 그걸 다 삭제해버렸어요. 일본말하고 가깝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변화되면서 영어 F and PH, B하고 V,
그런 또 R하고 L하고의 구분하는 그 표기법들이 훈민정음에 있는데 가르치질 않는 거 20세기에 한국 학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걸 취재해서 발췌해가지고 한글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이번 한글날 차별 전날 10월 8일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제가 발표가 있는데 회장님께서 이 훈민정음 글씨체로 한글 티셔츠를 제가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K 수락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한국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한글 티셔츠를.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가시면 명동에 몇 점 들리셔서 꼭 사가지고 묵으셨던 예. 파스픽 호텔 내려오면 바로 오른쪽에 어제 식사하고 옆에 오늘 그 탑승하시는지 영업 빌딩이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후손들한테 한글 티셔츠를 자랑스럽게 입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땡큐. 예. 고맙습니다. 또 원래자에서 잠깐 나와주실까요? 이제 식사하고 가시기 전에 유족 인사를 딱 1분만 듣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수 박사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인수 박사님 몫을 얹혀서 잠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박사는요, 도대 제가 자기 눈에 안 띄면은 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도대체 어디가 자빠져 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곧 들어가요. 그럼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데 작년 11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책. 그러니까 저 마누라를 자기 책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했으면 지금도 제 곁에 계실 텐데 그렇게 책을 좋아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원인이 책먼지가 그 폐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 전에 이제 그 어머님 계실 때 어머님은 이제 이 박사가 들어오면 이제 겨울에 벌써 11월 초면은 남자는 머리는 서늘하고 발이 따뜻해야 되니까 구두를 남편이 저희는 이제 대돌이니까 한옥이었으니까 대돌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들여놨다가 남편이 나갈 때 따뜻한 구두를 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부엌에서 식당에서 부엌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박사가 이제 기침을 사례가 들려가지고 사례가 들리면 막 기침을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침을 하니까 네가 이 11월 달 들여서 어머님 경대에 이렇게 발을정자 이거 쫙 해놓으셨는데 17번을 안 들여놓더니 네 남편이 벌써 감기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이제 들어놓아서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면 얼른 제가 일어나서 어머님을 맞이를 하는데 그날은 아주 대장 좋게 딱 누워서 보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박사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견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나 야단 안 맞게 하려고 손에 뭐가 이렇게 들려서 보니까 자기 구두를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자기가 이제 들고 들어오니까 네,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못 하셨어요. 네, 그리움이 이렇게 따뜻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겠는데요. 아까 우리 최지영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 지난해와 달리 이인수 박사님 함께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서 더욱더 두 배의 몫으로 건강하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고 기쁘고 앞으로도 올해도 함께 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우리 성결 회장님이 우리 집 네. 가까이서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늘 이웃사촌 그대로. 네. 땡큐. 고맙습니다. 시간 배도 고르시니까 지금 제 배가 더 고프시기 전에 우리 서수남 씨를 초청해서 서수남 씨의 노래를 들어야 밥맛이 더 있을 겁니다. 네, 금강산은 식후경이지만 네. 이 또 좋은 노래는 좋은 에피타이저로 여러분의 입맛을 돋굴 수 있으니까요. 귀호강을 먼저 하시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장소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주 눈요기도 시켜주고 아주 프로그램을 만끽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우리 언제나는 좋아요. 예쁜 그 얼굴 찡그리면 나는 싫어요. 반드시 웃어주세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우리 언제나 나는 좋아요. 저기 앉아있는 아저씨가 화가 나네요. 반드시 웃어주세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우리 언제나 나는 좋아요. 옛날만 해도 웃으면 복이 없다고 속담 떠있지 않아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 언제나 나는 좋아요. 웃으면 소용이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 언제나 나는 좋아요. 관계가 무량합니다. 먼데 오신 미주 지역에서 오신 많은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리고 많이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더더욱 그 감회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제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노래를 한 곡 선택했으니까 그건 여러분 목소리를 저에게 좀 들려주셔야 과수원길입니다.
교회 같은데 벌써 5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먹었더라고요. 진짜 요즘 그 100세 시대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회장님 하시죠? 저 43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그 연식이 오래돼도 잘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100세 시대가 나한테도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때는 저희하고 비슷한 연배님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주 더더욱 제가 노래 부르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물농장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좋은 말씀이지만 딱딱한 말씀과 지금 조금 전에 그 노래 여러분 아마 그 추억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아마 더 친근하게 느끼셨을 노래를 들으셔서 말랑말랑한 지금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만의 약속 이장호 감독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내일은 하보만의 약속에 대한 영화를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솔한 얘기는 내일로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 성계학부리 회장님 이화장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좀. 언니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 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그 이정재님 여기 낙사가 먼저 나오고 팽팽 낙사가 그렇게 잡혔어요. 내가 해드릴게요. 유명한 아나운서 아니 그저 그러니까 이 박사 묘에 같이 하셨다고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지난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건국 때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과 또 만찬을 인하여 감사하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왜 잔이 안 찼네? 아유 잔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잔유 채운 거 있네. 아, 네. 그리고 여기도 있네. 아이고 이거 내 룸이 지역 발음들을 갖다 무시하고 제주 발음에는 아래야 발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순경 비읍 발음이 또 어디 있냐면 이게 뭐 음식이 있어요. 잘하고 얘기하는 찍어도 돼요. 공항증 이게 땡겨서 안 찍어도 돼요. 성찬식을 했다고. 성찬식을 되는 거예요. 네.